자,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이퀄라이저. 아까 앞에서 설명했지? 이퀄라이저는 이제 평준화시키다. 뭘 평준화시키다? 내가 바뀐 소리를 원래대로 둘이 똑같게 평준화시키다. 알겠죠? 자, 그러면 어떻게 평준화를 시켜요? 소리라는 걸 내가 어떻게 알고 평준화시키냐라는 걸 했을 때 여러분들이 물론 전문가는 아니지만 이퀄라이저를 올바로 다루려면 알아야 되는 개념이 몇 가지가 있어. 약간 과학 시간이 될 수도 있고 갑자기 이게 무슨 음악 시간이 될 수도 있고 이럴 수도 있는데 일단 참고 한번 들어봐. 이게 뭔가 싶을 수도 있겠지만 첫 번째 개념이 기본음과 배음이라는 게 있어. 기본음은 뭘까? 우리가 생각했을 때 내가 이런 걸 설명할 때 가장 많이 드는 설명이 예를 들어서 내가 음정을 하나 내볼게. 이런 소리 냈어. 근데 피아노가 땡 하는 거랑 이제 어떤 여자애가 똑같은 옥타브 한 하는 거랑 뭐 또 누구냐 바이올린이 잉 하는 거랑 우리는 듣고 한 음정이니까 무슨 음인데 이거는 내가 낸 소리고 이거는 바이올린 소리고 이거는 뭐 고양이 소리 고양이 음정을 안 내겠구나. 또 이거는 뭐냐 또 이거는 뭐 여자의 소리고 같은 옥타브의 같은 음정의 같은 음인데 우리는 이건 누구 소리야라고 판단을 하잖아. 그게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데 뭐 전문적으로 하면 ADSL이라는 그런 중요한 인벨로프 그래프도 있겠지만 거기에 가장 큰 역할을 하는 게 같은 음정임에도 불구하고 배음이 달라서야. 우리 인간의 귀는 진짜 너무 아름답게 창조를 하셨는데 수많은 다른 배음들을 우리도 모르게 알아채면서 살고 있어. 얘의 배음 구조가 다르구나. 내 목소리의 배음 구조랑 너 목소리의 배음 구조랑 다르기 때문에 내 목소리랑 너 목소리랑 구분이 가는 거야. 같은 음정일지라도. 인간의 귀는 그렇게 배음의 구조가 다른 걸 알아챌 수 있는데 그럼 도대체 그 배음의 구조라는 게 뭔데요? 라는 게 되잖아. 배음의 구조라는 거는 이 그래프로 봐야 돼. 이 그래프가 뭐냐면 가청 주파수라는 그래프인데 자 당황하지 마. 주파수 어렵지 않아. 가청 주파수라는 게 뭐냐면 그 주파수라는 건 과학 시간에 배웠지. 근데 주파수라는 건 이제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그 음정의 범위라고 일단 쉽게 생각하면 돼. 소리가 내려갈수록 낮은 주파수, 높은 주파수. 올라갈수록 소리가 높은 음정이 되고 내려갈수록 낮은 음정이 돼. 주파수는 왜? 내려갈수록 파장이 길고 높을수록 파장이 짧지. 진동이 많을수록 음정이 이렇게 올라가고 진동이 적을수록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올라갈수록 높은 음정, 이렇게 내려갈수록 낮은 음정. 거기서 가청 주파수는 뭐냐면 인간이 들을 수 있는 있을까 들을 청 해가지고 들을까는 없어. 있을까 들을 청 해가지고 사람이 들을 수 있는 주파수 범위라는 거야. 여기 뭐야? 여기 내려가면 초저 주파수. 그 다음에 요 위로 올라가면 초고음파. 그래서 뭐 박쥐, 돌고래 우리가 못 듣는 하이노트로 말하는 거야. 어렵게 생각하지 마. 초음파는 막 대단한 뭔가 약간 이런 막 이런 신경세포의 전달 막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높은 소리야. 근데 우리가 못 들을 정도로 높은 소리. 그걸로 이제 물속에서 주고받는 거지. 초음파로. 여기 근데 우리가는 사람이 들을 수 있는 소리는 요런 건 이제 지구 공전 소리 약간 이런 게 있어. 이런 건. 지구 공전 소리는 7.8Hz 뭐 이런 게 있어. 아무튼 쓸데없는 TMI였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봐야 되는 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뭐야? 이건 외워야 돼. 20Hz부터 20km. 20km라는 거는
맞지? 맞지? 내가 약간 수학이 암선이 좀 그래서 1kg에 1000이야. 1kg에 1000. 그러니까 2만 맞지? 그러니까 한 번씩 확인을 해줘야 돼. 이래놓고 틀린 경우가 한 번 있었어. 20만 했다가 틀렸거든. 그러니까 2만 맞지?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 그렇게 많은 주파수 듣는 거 아니야. 20부터 2만 헤르츠까지 우리는 들을 수 있단 말이야. 20kHz까지. 자, 그러면 여기서 그럼 주파수 하나라는 건 뭐야? 예를 들어서 400Hz라는 게 우리가 말할 때 음정. 우리가 말하는 음정의 높이야, 음정. 아, 기본적으로 처음으로 우리가 내고자 하는 음정.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자 솔을 낼 거야. 도레미파솔 솔라고 하면 그 솔의 음정이 그 옥타브의 그 솔의 음정이 우리가 목표로 하는 기본적으로 400Hz다라고 했을 때 배음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자 400Hz의 음정이 예를 들어서 라거든. 정확히는 440Hz, 442 뭐 440인데 440Hz의 음정이 라라는 의미인데 그 라라는 음정을 내가 라고 딱 냈을 때 얘만 삐용 올라올까? 아니라는 거야. 왜냐하면 그러면 바이올린이 라를 내든 내가 라를 하든 저 누군가가 라를 하든 똑같이 우리는 그냥 라라는 음정이고 누가 낸 건지 모르겠어가 돼야 되는데 아까 뭐라 그랬지? 배음이 다르다 그랬지. 절대 이 소리만 나지 않아. 뒤에 오호 이렇게 막 수많은 소리들이다. 배음에 뭐 이제 막 규칙들도 있고 한데 뭐 사인파, 뭐 톱니파, 뭐 사각파 그런 거 일단 신경 쓰지 않고 그냥 뒤에 수많은 주파수들이 함께 올라온다는 거야. 같이 라 할 때 이렇게 올라와. 근데 이 모양새가 각각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뭐다? 음색이 다르네 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는 거야. 제 음색하고 제 음색하고 달라. 얘는 음색이 예쁘고 얘는 음색이 거칠어 라는 그 기준이 뭐다? 배음이다. 배음의 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음색이 다르다고 느끼는 거야. 그래서 얘를 다른 색깔의 분필 쓰고 싶은데 다른 색깔이 없네. 오케이. 자, 얘를 부스트 해봐. 그럼 어떻게 돼? 여기 주파수들이 이렇게 올라오겠지. 얘를 이렇게 깎아봐. 마이너스. 그럼 여기 주파수들이 이렇게 내려가겠지. 이게 이퀄라이저. 이걸 하는 게 이퀄라이저. 그러니까 소리를 키웠다 줄이는 건 맞아. 이퀄라이저는 다이나믹 계열이 맞아. 근데 뭘 키우고 줄인다? 주파수를 키우고 줄이는 게 이퀄라이저다. 이해가지? 그래서 우리는 음색을 만진다고 착각을 해. 왜냐면 높은 주파수를 건드리기도 하고 낮은 주파수를 건드릴 수도 있으니까 뭐 하이를 올려주세요 좀. 근데 우리가 하이를 올리면 보통 못 알아쳐먹어.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할 때 하이의 기준은 한 1kg에서 2kg 막 3kg인데 여기는 여기 하이 하면은 하이 노브를 건드리게 되면 보통 한 6kg에서 20kg부터 6kg까지 건드리니까 이거는 치차름 돼요. 이거는 약간 그러니까 약간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해를 좀 해줘야 돼. 내가 너무 갑자기 또 급발진해서 많은 얘기를 설명을 해버렸는데 아무튼 그래서 뭘 설명하려고 그랬냐면 자 우리가 이퀄라이저를 만질 땐 뭐다? 이 주파수 그래프가 머릿속에 있어야 돼. 상상이 돼야 돼. 그리고 앞에서 나는 소리에 사실 이제 좀 더 전문적으로 들어가면 앞에서 나오는 소리가 어떤 주파수겠구나. 그리고 어떤 식으로 그래프가 대충 그려지고 어떤 주파수가 세구나라는 걸 판단하는 능력까지 생겨야 돼. 사실 전문적인 능력이 가려면. 그래서 요 주파수가 좀 세니까 이 부분을 좀 건드려줘야겠다. 아니면 이 부분이 좀 약하긴 하네. 이 부분을 좀 더 해줘야겠다라는 판단이 계속하는 게 이제 주파수 듣기 훈련이라 그래서 이어 트레이닝이라 그래. 그걸 이제 음향을 전공을 하는 사람들은 꼭 해. 근데 전공을 할 건 아니지만 어쨌든 여러분들이 다뤄야 되니까 나는 그걸 하지 말라고는 안 할 거야. 했으면 좋겠어. 하면 이제 장비를 다룰 때 분명히 도움이 돼. 그래서 하는 방법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설명하고. 근데 아니 선생님 언제 그걸 하고 있어요? 지금 내가 수능도 쳐야 되고 아니 뭐 대학교 가서는 대학교 공부도 해야 되고 각자 전공들이 있고 할 게 얼마나 많아. 그렇게 했을 때 오케이 이어 트레이닝을 할 필요까지는 없어. 너희는 전문가가 아니니까.
근데 이제 사람들은 전문가 같이 기대를 하겠지. 근데 그런 경우는 얘기를 해줘야지. 이거 이렇게 더 이상 만드는 건 쉽지 않다라고 이제 얘기를 해줘야 되고. 그러면 나는 이런 거 들을 줄 모르는데 이퀄라이저 만지면 안 돼요? 나 못 만져요? 라고 했을 때 아니라는 거지. 그럼 만들 수 있는 기본적인 방법들이 있어. 그때 우리가 아까 말했듯이 서지컬 수술용으로 이퀄라이저를 만져야 되잖아. 선생님 보통 무슨 요 수많은 이 주파수의 구조들 중에서 내가 뭘 만져야 될까요? 라고 했을 때 가장 우리가 주파수를 만질 때 포인트를 잡아서 만져줘야 되는 그러니까 문제점이 있어. 암덩어리가 하나씩 꼭 있어. 암덩어리가 뭐냐면 그걸 우리가 수술해줘야 돼. 아까 이렇게 도려내줘야 되는데 그게 영어로는 레조넌스 공명 이제 특히 우리는 라이브 쪽이니까 공간에서 이렇게 공진이라고 그러거든. 반복되면서 주파수가 이상하게 수많은 내가 내는 너무 지저분하다. 잠깐만. 잠깐 지우고 할게요. 자, 내가 예를 들어서 이런 모양의 소리를 내고 있다 쳐. 그러면 이런 모양의 소리를 내가 낸다고 바깥에도 이렇게 들리지가 않는 게 원인인 거야. 이게 나의 소리인데 소리가 나가면 소리가 이래서 다른 분필을 써야 되는데 소리가 이상해. 그 원인은 여러 가지야. 근데 그때 발생하는 가장 큰 요인이 뭐냐면 특정 주파수가 강조가 돼. 빡 이렇게 올라가. 그래서 이게 심해지면 피드백, 하울링이 뜨는 거고. 하울링의 원인은 나중에 설명할게. 피드백의 원인은. 그리고 뭐 이제 이게 심하진 않지만 계속 들어있으면 소리가 먹먹하다, 탑탑하다, 아니면은 뭐 소리가 쏜다, 아니면 코맹맹이다, 아니면 뭐냐, 막 소리가 거칠다, 뭐 그런 것들의 수많은 요인들이 이제 거칠다는 좀 다른 얘기다. 그러니까 소리가 울린다, 약간 옹옹거린다. 특히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 것 중에 가장 큰 원인이 바로 이제 특정 주파수의 강조, 공명 현상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요거를 줄여줘야 되는 거야. 요거를. 근데 이걸 괜찮니? 들을만하니? 너무 어렵진 않지? 괜찮지? 괜찮니? 왜냐면 눈에 영혼이 빠져나가는 게 느껴지는 것 같아서 약간 착각일 수도 있겠지만 얘를 깎아줘야 돼. 그러니까 더 막막해졌잖아 지금. 아니 그럼 그걸 어떻게 찾냐고 라는 게 되는 거잖아. 근데 이제 그래서 내가 이제 좀 어렵다고 설명한 건데 가장 이제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은 콘솔 앞에서 보여줄게 어떻게 하는지. 근데 이제 간단하게 설명을 하자면 내가 일부러 부스트를 해서 소리를 강조를 해. 그래서 각각 하나씩 다 이 부스트된 소리를 이렇게 돌려. 이제 주파수를 이렇게 하고 이제 강조하는 걸 이렇게 돌릴 수 있거든. 찾으면서 여기가 이미 강조가 됐잖아. 그럼 여기 이제 딱 닿으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우와 이렇게 피드백이 뜬다거나 아니면 여기가 엄청 울린다거나 그렇게 돼. 그럼 찾았다가 되는 거야. 그럼 그 찾은 주파수 포인트를 이제 역으로 깎아주는 방식을 활용을 할 거다. 이게 이제 이퀄라이저를 하는 방식인데 아니 그럼 선생님 그 공진이 왜 생기는 거예요? 라고 이제 원인에 대해서 물어볼 수 있잖아. 일단 그 주파수 문제가 생기는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가 공간이야. 우리는 라이브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공간을 절대 빼놓을 수가 없어. 특히 마이크 만졌는데 소리 안 들어갔을려나? 자, 우리는 라이브를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공간을 절대 신경을 안 쓸 수가 없어. 그래서 그 공간에
이제 어떤 공간에서 우리가 이제 공연을 하고 어떤 공간에서 음향을 잡고 또 예배하는 공간은 어떤 공간인지 그런 것들을 고려를 절대 안 할 수가 없거든. 왜냐하면 문제가 항상 그 공간에서 많이 발생해. 아까 말했듯이 예를 들어서 작은 공간이야. 근데 이제 가장 이제 특히 예배하는 곳에서 피드백, 하울링이 많이 든다라고 했을 때 가장 대부분의 원인이 뭐였냐면 공간은 이런데 스피커의 파워앰프 그러니까 증폭 설정이 파워앰프의 증폭량이 과한 거야. 그래서 소리가 너무 공간에 비해 크게 설정돼 있어. 그럼 뭐냐? 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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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면서 이 공간에 대한 수많은 반사 현상들이 자연스럽게 일어나지. 근데 이때 특히 이제 모니터 설정할 때 그런 현상들이 많이 발생하는데 안 들려요, 안 들려요. 이제 자체에서 앰프 볼륨을 과하게 키운다. 뭐 또는 앰프 볼륨은 작지만 뭐 이제 페이더를 많이 올린다. 이런 경우에 앰프 볼륨이 적절하지 않은 상황에서 야 소리 키워자라고 해서 앰프 볼륨을 키운다. 그럼 이제 뭐냐 하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그렇지 아라고 말하고 있는 이 아 소리가 스피커로 나와. 다시 마이크로 들어가. 다시 나와. 마이크로 또 들어가. 다시 그 소리가 또 나와. 또 들어가. 이러면 소리가 루프라 그러거든. 루프 현상이 발생해. 이러면 내가 아라는 말 중에서도 특히 내가 아라는 말 중에서 특히 아까 말했던 그 레조넌스가 더 잘 들어오겠지. 왜냐하면 그 주파수가 강조가 돼 있었잖아. 그 주파수가 셌었으니까 그 셌던 주파수가 더 잘 들어올 거야. 그러면 그 주파수가 더 잘 돌겠지. 그럼 그게 팡팡팡 돌면서 웅, 삑, 왁 이런 소리들이 나는 거야. 그러니까 그 우리가 듣고 있는 그 피드백 하울링 삑, 악, 왁 이런 소리들은 알고 보면 주파수가 나 크다. 내가 제일 커. 이러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지. 그 상황에 대해서 그럼 우리가 그러면 해야 될 역할들이 나왔잖아. 아, 저놈이 크구나. 저놈이 크구나. 그럼 걔를 찾아서 걔를 깎아주면 문제가 해결이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야. 그렇지. 그래서 모르면 막 음악적으로 어떻게 만져야 되고 막 이렇게 해야 되고 다 필요 없어. 그런 거를 할 생각도 하지 마. 오히려 그런 걸 음악 모르는 사람이 음악적으로 만지겠다고 막 이런 거 저런 거 하려고 해봤자 의미가 없어. 가장 첫 번째로 예배 중이든 공연 중이든 이제 어쨌든 이제 라이브 상황에서 문제가 발생을 하진 않아야 될 거 아니야. 말을 하는데 우엉 막 이런 상황 정말 흔히 발생하거든. 왜냐하면 고려할 게 정말 많아. 마이크도 한 개도 아니고 수십 개고 공연장이 또 넓어봐. 넓으면 또 어우 수많은 고려 사항 당연히 수없이 발생해. 근데 그 중에서 음악적인 게 먼저일까? 아니야. 엔지니어 입장에서는 그게 아니야. 문제가 없어야 돼. 진행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음악적인 것보다 사실 첫 번째는 서지컬이야. 문제 해결. 뭐 공연이 진행되든 예배가 진행되든 그 상황에서 어떻게 해서든 문제가 안 생기도록 생각을 해야 됐을 때 이퀄라이저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은 뮤지컬이 아니라 서지컬이다. 라는 점을 이해하고 이제 다루는 방법은 이제 콘솔 앞에 가야 되는데 시간이 됐으니 다음 강의에서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제 이론 머릿속에 들어왔죠? 이퀄라이저 이론? 이게 있어야지 저희 가서 만질 수 있어? 그냥 이퀄라이저 이래 고음점 이런 거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 이런 거 의미가 없어. 이 앞에 이 내용들이 다 숙지가 되어 있어야지 이제 이퀄라이저를 그때 만지는 거야. 알겠죠? 네, 여기까지.